질문하신 거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4분 56초쯤에 휴림 로봇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때 휴림 로봇은 주도주가 아직 아닌 건가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주도주의 기준에 매매 가능성이 포함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일단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도주의 기준에 매매 가능성이 포함, 그러니까 주도주의 기준에 이 휴림 로봇이 매매 가능성이 포함되는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 건가, 이게? 하여튼 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휴림 로봇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던 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저때 주도주가 아직 아닌 건가요?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저때가 시간이 몇 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요때라고 치면은, 이거를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맞지만, 이게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건,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은 이거 주도주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로봇주들 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상한가 가고 또 뭐 로보로보 올라오면서 로보로보도 상한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주도 테마가 되고 주도주가 되는 거는 이제 결과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 상황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얘가 이렇게 하다가 상한가도 가고 뭐 로봇주가 오늘 주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준에서는 이걸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주도주의 기준 매매 가능성이 포함되느냐, 이거는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휴림 로봇은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심지어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악재까지 견뎌냈어요. 전쟁 악재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요 고점까지 갱신을 해버렸잖아요. 요 고점을. 전쟁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더 깊어질 거야 아니면은 다시 올라갈 거야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이거 반등하고 더 올라갈 거야 아니면은 떨어질 거야 아니면 뭐 횡보할 거야,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대형주 장세가 계속 됐는데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데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그래서 대형주 장세로 갈 거야 아니면 중소형주 장세로 갈 거야 아니면은 그냥 하락할 거야, 지금 이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럼 언제 대형주 장세라는 걸 알 수 있냐? 오늘 이렇게 하다가 위로 쫙 뻗으면서 대형주가 또 미친 상승을 보이면 뭐 내일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로 이제 가서 이거 매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횡보를 하면서 중소형주가 가버리면은, 이제 중소형주로 가나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하락으로 가버리면 둘 다 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거래액은 말라버리고 이러면은, 이거 조정이 좀 더 깊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봉을 자세히 보면은 미국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이해가 돼요. 다시 내려가요. 이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고점을 깨고 다시 올라가 버려요. 이거 진짜 살리나? 대형 장세로 가나? 이 생각 했는데 결국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렇게 내려가니까 불안하다. 오늘은 뭐가 가든 일단 대형주는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대형 장세는 아니고, 그럼 중소형주 장세는 맞나? 그러면은 불안하죠? 지수 계속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하락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가능성이 일단은 보일 거 아니에요. 이때는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수가 버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수 버텨주니까 그래도 내일 봐야겠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거 살리면 좋겠다,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는 건데, 근데 이때 휴림 로봇이 이렇게 지수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중성주로 가는 거야? 근데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고점 뚫고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이거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또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냥 지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계속 급등하다가 갑자기 급락 한번 나오고 반등 나오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가 계속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거 돌파 나오면은 이런 건 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소형주가 계속 가는 장이라면. 근데 지금은 대형주 장세에서 계속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그래서 올라왔다가 지수 계속 떨어지는데 대형주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럼 중소형주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계속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매매를 일단 못하는 거죠. 얘가 가더라도,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일진전기가 또 있으니까. 일진전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일진전기는 이거 계속 떨어지니까 지수 떨어지는데 계속 버텨주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계속 버텨주잖아요, 지수는 떨어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지수가 이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잖아요. 근데 휴림 로봇은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린 거잖아요, 주식에 정형화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진전기가 좋아 보이는 거고 휴림 로봇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렵나요, 너무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린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정형화가 없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지수를 생각을 하면 미친 상승장이 나왔다가 거래대금이 지금 막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형장세에 잠깐 브레이크 걸린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이었잖아요, 눈치 보는 날이. 근데 지수 올렸다가 반등 나오는 척 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안하니까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휴림 로봇은 돌파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근데 일진전기는 눈치 있게 지수 내려가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도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지수 결국에는 막판에 반등 나오니까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는 휴림 로봇은 주도주가 아직 아닌 건가요? 이거는 일단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아닌 건가요는 당연히 아직 아니죠. 좋은 건 맞지만, 그리고 주도주가 되더라도 못한다라는 거, 저는. 그런데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주도주의 기준에 매매 가능성이 포함되는지, 이거는 제 기준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진짜 상한가를 가거나 뭔가가 하려면 또 뭔가를 주어졌을 거예요, 근거를.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안 좋게 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애플에서 휴림 로봇 인수. 그리고 바로 상한가잖아요.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측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시장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틀리면, 그러니까 주식은 정형화가 없는 게 경우의 수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둑 같은 것도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미 인간이 AI를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AI가 없잖아요. AI가 있으면 우리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자동으로 그냥 돌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는 AI가 없기 때문에. 근데 AI가 없는 이유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뭐 애플에서 갑자기 뭐 휴대로봇을 인수한다 그래 버리면은 이거 그냥 뭐 점상이죠. 그냥 바로 여기서. 그때는 차트고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떤 예측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정형화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그냥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기준은 언제든지 뭐 다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휴림 로봇이라는 거를 종목 선택을 안 했던 거는 결국엔 이런 흐름 때문이에요. 이렇게 올라왔었고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다시 여기서 지수는 살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려줬으면 대형주 장세로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대형주가 올라왔으면 동의가 됐겠죠. 근데 지수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중소형주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휴림 로봇이 생뚱맞게. 그런데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 들어가죠. 돌파를 하더라도. 그런데 일진전기는 지수 내려가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수 내려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다가 계속 눈치 보잖아요. 그러다가 지수 마지막에 반등 나오니까 여기서 돌파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얘는 동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 거지, 뭐 언젠가는 이게 휴림로봇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는 거고, 갑자기 여기서 애플 이 휴림로봇 인수한다 그러면 얘 바로 찌그러지는 거죠. 얘는 별로죠. 휴림로봇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휴림로봇이 별로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최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매일지 쓰고 오답노트 만들고 복귀하고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그동안 주식을 뭐 경력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거를 안 했다라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존의 거 다 버리고.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 이해가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일진전기는 이렇게 지금 팔았고요. 조금 남긴 남았는데 일단 요 정도 내려왔으면은 일단 뭐 파는 게 맞을 것 같고, 올라오면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봐야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버티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그렇고 오늘 일단 제가 영상을 오늘 매매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릴 것 같고, 오늘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애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매매는 못하고 그냥 시장을 볼 것 같은데,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요. 다른 오늘 장중에. 그리고 아마 매매는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매매를 이렇게 했어요. 매매를 이렇게 했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싹 날렸어요. 전량 매도를 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단타랑 좀 같이 노는 게 아니라서, 이게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내렸다가 지금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단타로 좀 일단은 어울리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거를 볼 필요가 없었던 거는 또 산일전기가 올라왔었잖아요. 산일전기가 또 대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애매해졌죠. 이게 일진전기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산일전기를 따라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진전기를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됐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산일전기가 죽으면서 일진전기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것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봐주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신규주가 있었죠. GF 얘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일진전기를 사람들이 안 봤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또 슬금슬금 신고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일단 오늘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신규주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저는 오늘 매매를 못했어요. 다 아침에 저것만 팔고 매매를 하나도 못했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내려왔다가 다 죽여놓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고점 뚫어놓고 또 내려가지고 고점 다시 위로 올랐다가 또 죽인 다음에 이거를 결국엔 돌파를 시켰다. 이거를 여기 이런 데서는 뭐 해볼 수 있었겠죠. 해볼 수 있는데 확실히 뚫어주는 거 보고 이제 좀 늦게 들어가서 좀 한번 해볼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거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시총도 작고 이게 한 300억? 유통 물량이 한 300억 되는 것 같은데 300억이면은 뭐 100%라고 해도 600억? 너무 작잖아요, 시총이. 그리고 지금 신규주 장세도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른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를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걸 때리기에는 뭔가 근거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이거는 건드리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 역시 종가에도 이거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워낙에 오늘 뭐 가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스캘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거죠. 이 대금이 터진 거 보면은. 그래서 엄청난 이제 스캘퍼들의 그런 싸움이었고, 이거를 지금 굳이 우리들이 들어가서 매매를 해주기에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캘퍼들이 이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저도 이제 매매 안 했죠. 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대금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 상황을 보면은 지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재료 자체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재료가 무슨 뭐 리포트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수익성 개선 실적 기대감인데 이걸로 지금 25%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석유로 해가지고 한번 뭔가를 했었잖아요. 이거 석유로 한번 엮었던 것 같은데 이거였죠. 중동 그 이란하고 전쟁 났을 때. 그때 이게 왜 올라왔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늘을 잡았는데 지금 지수가 지금 뭐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고 대형주 장세가 약간 꺾이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형주 장세라고 지금 뭔가 우기긴 하는데 일단 동의가 안 돼요. 얘도 안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못했을 것 같고, 하더라도 오늘 매매를 했더라도 얘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을 많이 못 때릴 것 같아서 별로 의미 없는 매매가 됐을 것 같고, 만약에 했더라면 일단 여기서는 못했겠죠. 여기서는 못했을 것 같고, 이제 돌파할 때 찍을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지수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지수도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돌파를 저는 못 찍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돌파 시킨 다음에 여기서 또 한참 있다가 올라갔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하고,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익 내봤자 나중에 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다 배상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가 더 있었어야 했어요. 그거를 제가 못 찾은 건지, 뭐 누군가 찾아갖고 매매를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봤을 때 제가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그분이 엄청 잘하신 거고, 근데 저는 일단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 근거가 없이 이걸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오르긴 하는데 이건 도저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금도 6,8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걸 무슨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봐도 힘들어 보이고, 그 외에 할 게 있었나 싶으면은 뭐 동양철관이 상한가를 갔죠. 얘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얘가 지금 동양철관이 뭐 SK이노베이션, 넥스트 이렇게 뭐 여기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뭐 SK이노베이션이 실적 기대감으로 간 건데 글쎄요, 동양철관이 뭘로 상한가를 갔나? 알래스카를 엮었다면 뭐 SK이노베이션하고 또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넥스틴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뭐 재료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동양철관을 또 뭐 상따를 한다거나 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내일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지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게 완벽할 때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제 때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뭐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실리콘2 이 정도 있는데 얘는 뭐 한 게 없으니까 일단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 역사적 신고가 지금 위로 올라왔는데 얘도 지금 4,000원 넘게 터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정을 안 지어줬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올려주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자기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던가 아니면은 좀 며칠 걸리겠죠. 자기들이 올리기 위해서 뭔가 기회를 볼 것 같고, 그 전에 뭐 무너지면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올라온 모습은 이상하긴 해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매수라든지 이런 것도 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뭐 거의 매매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딱 봐도 하려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주도주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가 더 있어야 됐어요, 얘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비중을 때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뭐 비중을 때릴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좀만 흔들어도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고, 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대형주가 좀 오르면서 뭔가 좀 괜찮은 상황이 될 뻔 했는데, 그 오른 게 이 SK이노베이션이라면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조금 더 좀 사려야 될 것 같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